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모두가 잠든 밤 아주 조용한 골목 끝에 불이 하나 켜져 있어요. 빛은 흔들리지 않고 아주 작게 반짝일 뿐이지만 그 빛을 따라 들어가 보면 문득 마음이 따뜻해지는 곳이 있답니다. 그곳은 달빛 수선소. 밤이 깊어야 문을 열고 말이 많지 않아야 들어갈 수 있는 가게예요. 수선소의 주인은 곰이에요. 이름은 달곰씨. 말을 거의 하지 않지만 작고 둥근 손으로는 무엇이든 조심조심 고칠 수 있지요. 여기선 찢어진 소매도 망가진 시계도 고치지만 그보다 더 자주 고치는 건 조용히 무너진 기분, 말없이 흘린 눈물, 흐릿해진 기억이에요. 달곰씨는 그런 것들을 차 한 잔 옆에 두고 살금살금 꿰맸고 다리미처럼 마음을 펴서 다시 괜찮다는 모습으로 만들어 주지요. 어느 날 밤 창밖으로 아주 작은 발소리가 들렸어요. 타박타박. 달곰씨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냥 기다렸어요. 수선소는 언제나 먼저 손짓하지 않거든요. 잠시 후 문이 살짝 열리고 작은 아이가 들어왔어요. 아이의 손엔 조금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여기에 부러진 기분이 있어요. 달곰씨는 말없이 아이 앞에 조그만 의자를 내어 주었어요. 그리고 부드러운 수건을 꺼내 아이의 기분을 살살 펼쳐 보았지요. 종이는 종이가 아니었어요. 그건 속상함이었어요. 친구가 미소 없이 돌아선 날 혼자 남은 놀이터에서 조용히 쭈그려 앉아있던 기억,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그 마음이 꾸깃꾸깃 접힌 채 숨쉬고 있었어요. 달곰씨는 천천히 그것을 펴고 은빛 실로 조용히 꿰맸어요. 꿰매는 실은 달빛에서 뽑아 만든 거라 소리가 나지 않고 아주 말랑해요. 아이도 말없이 보고 있었어요. 말이 필요 없는 시간이었거든요. 다 꿰매고 나서 달곰씨는 그것을 조그마한 병에 담았어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똑하고 병 뚜껑을 살짝 두드렸어요. 그 순간 병 안에서 작은 불빛이 피어났어요. 속상했던 그 기분이 이제는 단단한 기억이 되어 조용히 반짝이고 있었지요. 이건 이제 너를 아프게 하진 않을 거야. 달곰씨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아이의 마음속에 그 말은 또렷이 들렸어요. 아이는 조용히 병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습니다. 달곰씨는 아이에게 작은 종이 한 장을 건넸어요.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마음은 찢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꿰맬 수도 있단다. 아이는 수선소를 나섰어요. 바람은 살랑였고 골목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아이의 마음속엔 작은 불빛 하나가 켜져 있었어요. 달곰씨는 다시 자리에 앉아 찻잔을 살짝 밀었어요. 그리고 수선, 상자, 뚜껑을 조심스럽게 닫았지요. 밤은 여전히 깊었고 수선소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곳에는 매일 조금씩 회복되는 마음들이 머물고 있었답니다. 그날 밤도 달빛 수선소는 조용히 빛났어요. 그날 밤도 달빛 수선소는 조용히 빛났어요. 다음 날 밤 바람은 조금 더 부드러웠고 별은 유난히 말이 없었어요. 달곰씨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찻잔을 비우고 자리에 앉았지요. 그때 살짝 다친 듯한 소리가 골목을 타고 들려왔어요. 달걀 깨지는 소리만큼 조용하고 가방 속에서 구슬이 굴러가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조금 뒤 문이 열렸고 이번엔 회색 털의 토끼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토끼는 말없이 커다란 귀를 움츠리며 달곰씨 앞에 조심스레 앉았어요. 그리고 작은 상자를 꺼냈지요. 상자 안엔 무언가 반짝였지만 그 반짝임은 조각나 있었어요. 제 웃음이에요. 토끼는 조용히 말했어요. 부서졌어요.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웃었는데 아무도 같이 웃지 않아서 결국 깨져버렸어요. 달곰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상자 속 웃음 조각을 하나씩 꺼내 천 위에 가지런히 놓았어요. 조각은 크기도 모양도 달랐지만 자세히 보면 모두 웃는 눈 모양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는 조금 얇았고 하나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하나는 입 모양도 없었어요.
달곰씨는 조용히 손가락을 움직이며 하나하나 이어 붙였어요. 이번엔 바늘을 쓰지 않았어요. 대신 아주 느리고 부드러운 숨을 불어넣었어요. 그 숨결은 따뜻하고 향긋했어요. 약간의 꿀 냄새와 흙 냄새, 그리고 구름 사이를 지나온 듯한 바람 냄새가 섞여 있었지요. 조각난 웃음은 조금씩 다시 제 모양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딱 한 조각이 어디에도 맞지 않았어요. 달곰씨는 그 조각을 조용히 손에 올리고 작은 병을 꺼내 그 안에 넣었어요. 그리고 토끼에게 말없이 병을 내밀었지요. 이건 뭐예요? 토끼는 병 안을 들여다보다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그 조각은 반짝이지 않았지만 아주 조용하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달곰씨는 종이 한 장을 꺼내 짧은 문장을 적었어요. 가끔은 웃음이 남을 위한 것이 아닐 때도 있어요. 그럴 땐 혼자 웃어도 괜찮아요. 토끼는 그 말을 한참이나 읽었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입꼬리를 말아 올렸어요. 그건 소리 없는 웃음이었지만 이번엔 부서지지 않았어요. 달곰씨는 웃음 조각들을 다시 상자에 넣고 보드라운 리본으로 묶어 주었어요. 토끼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상자를 조심조심 안고 수선소를 나섰어요. 달빛은 토끼의 그림자 위로 살며시 내려앉았고 달곰씨는 다시 창문을 열었어요. 밤은 깊어졌지만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 한 조각은 다시 반짝이게 되었답니다. 달빛 수선소는 여전히 조용히 그곳에 있었어요. 달빛 수선소는 여전히 조용히 그곳에 있었어요. 다음날 밤 창밖 하늘은 유난히 흐렸고 달빛은 아주 가늘게 비치고 있었어요. 그런 밤엔 더 조용히 문이 열리곤 하지요. 딸깍. 작은 종이 흔들렸고 이번엔 발소리도 없이 문틈으로 무언가가 들어왔어요. 그건 작고 검은 고양이였어요. 털은 반질반질 윤이 났지만 눈동자엔 빛이 없었어요.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 듯 그러나 말하지 못하는 듯 그저 조용히 달곰씨를 바라보았어요. 말을 잃어버렸어요. 고양이는 속삭이듯 말했지만 그건 입이 아닌 눈으로 전해졌어요. 달곰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양이는 조그만 가방을 내밀었어요. 가방 안에는 종이 쪽지들이 들어있었어요. 그 종이들은 모두 접혀 있었고 하나는 구겨져 있었고 하나는 물기에 젖어 있었어요. 달곰씨는 종이를 하나씩 펼쳐 보았어요. 미안해.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보고 싶어. 그건 고양이가 하지 못한 말들이었어요. 이 말들은 어디서 온 거니? 고양이는 작게 눈을 감았다 떴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에서요. 나는 늘 다른 사람의 말에만 귀를 기울였어요. 그러다 보니 내 말이 사라졌어요. 달곰씨는 조용히 찻주전자를 꺼냈어요. 오늘의 차는 마음차였어요. 찻잎은 달빛에 말리고 향은 오래된 나무에서 얻었지요. 그 차를 조심스럽게 따르자 작은 안개처럼 말들이 피어올랐어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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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곰씨는 고양이에게 찻잔을 내밀었어요. 고양이는 조심스레 찻잔을 들고 작게 한 모금 마셨어요. 그 순간 고양이의 눈동자에 아주 작고 부드러운 불빛이 스쳤어요. 나 말하고 싶어요. 이번엔 정말로 목소리가 들렸어요. 매우 작고 낮은 소리였지만 확실히 존재하는 말이었어요. 달곰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말들을 담은 종이 쪽지를 병에 담고 라벨을 붙였어요. 잃은 말은 다시 돌아올 수 있어. 기다리면 조용히. 고양이는 작은 병을 끌어안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그날 밤 창밖에 조용히 내리던 달빛이 조금 더 밝아졌어요. 달빛 수선소는 또 하나의 마음을 꿰매어 주었답니다. 그곳은 여전히 말은 없지만 모든 말이 고요히 머무는 장소였어요. 그곳은 여전히 말은 없지만 모든 말이 고요히 머무는 장소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밤 달빛 수선소 앞에는 또 한 명의 손님이 도착했어요. 이번에는 말도 없고 짐도 없는 아주 작은 아이였어요. 아이의 손은 텅 비었고 등에는 가방 하나 없이 오직 두 눈만 또렷했어요. 고장난 건 없어요. 아이는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어쩐지 너무 많은 게 들어있어요. 달곰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이 앞에 따뜻한 의자 하나를 내주었어요. 아이는 앉아 조용히 말했어요. 머릿속에 너무 많은 생각이 돌아다녀요. 잊고 싶은 것도 있고 잊으면 안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꿈인지 기억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씩 꺼내어 볼래? 달곰씨는 물었어요.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손을 머리 위로 살짝 올리자 그곳에서 빛나는 조각들이 하나씩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기억의 조각들. 첫 번째 조각은 웃음소리였어요. 아주 시끄럽고 활기찬 소리였지만 조금 찢겨 있었어요. 두 번째 조각은 창가에서 혼자 그림 그리던 오후. 햇빛이 가득했지만 어딘가 서늘했지요. 세 번째 조각은 엄마의 손. 하지만 그 손은 멀어져 가고 있었어요. 아이는 조각들을 하나씩 내려놓으며 말없이 바라보았어요. 달곰씨는 기억들을 천 위에 펼쳐놓고 부드러운 빗으로 조용히 정리했어요. 기억은 없어지지 않아. 하지만 마음에 머물 곳을 찾아줄 수 있어. 달곰씨는 기억의 조각들을 작은 봉투에 하나씩 담았어요. 그리고 봉투마다 짧은 문장을 적었어요. 이 웃음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 외로움은 내가 컸다는 증거입니다. 이 그리움은 사랑의 모양입니다. 아이는 봉투를 받아들고 아주 천천히 미소 지었어요. 이렇게 나눠 놓으니 조금 덜 무거워요. 달곰씨는 마지막 봉투에 잊지 않아도 괜찮아요 라는 문장을 적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이의 품에 안겨주었지요. 아이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고마워요. 아무것도 고장나지 않았는데 와도 괜찮았네요. 달곰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달빛은 아이의 발걸음을 따라 차분하게 퍼져나갔어요. 수선소 안엔 말없는 조각들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고 달곰씨는 다시 차를 데웠어요. 이곳은 언제나 고장난 마음만을 위한 곳은 아니었어요. 그저 무언가를 잠시 놓아둘 수 있는 곳이었지요. 그리고 그날 밤도 달빛 수선소는 조용히 말없이 누군가의 마음을 품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날 밤도 달빛 수선소는 조용히 말없이 누군가의 마음을 품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바람 속에 묘한 향기가 섞인 밤이었어요. 바람이 조금 달콤했고 낙엽보다 가벼운 소리들이 골목을 떠돌았지요. 달곰씨는 찻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다 문득 창가를 스치는 그림자를 보았어요. 문이 살짝 열리더니 이번엔 아주 오래된 옷을 입은 손님이 들어왔어요. 그 손님은 계절이었어요. 정확히는 가을의 끝자락이었지요. 손님의 몸은 낙엽 냄새가 났고 주머니엔 말라붙은 은행잎과 마른 들꽃 조각이 들어있었어요. 그는 말없이 자리에 앉았고 조용히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나는 다음 계절에게 자리를 내주기 전 내 안에 남은 것을 정리하고 싶어요. 달곰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절도 가끔은 마음이 무거운 법이니까요. 사람들이 나를 그리워하긴 하지만 또 금방 잊는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남긴 것들이 무거워지기 전에 가볍게 만들어 주었으면 해요. 달곰씨는 그의 주머니를 조심히 뒤집었어요. 주머니 안에서는 빛바랜 사진, 편지를 접다 만종이 혼잣말이 적힌 작은 수첩 한 장, 그리고 오래된 나뭇가지 하나가 나왔어요. 그건 가을이 마지막으로 남긴 흔적들이었어요. 달곰씨는 그것들을 말없이 천 위에 펼쳐놓고 하나씩 부드럽게 닦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아요. 달곰씨는 속삭이듯 말했어요. 다만 더 가벼운 모양으로 남겨질 뿐이지요. 그는 가을이 남긴 기억들을 작은 봉투에 나눠 담았어요. 그리고 하나하나에 라벨을 붙였지요. 따뜻했던 햇살의 냄새, 떠나보내는 법을 배우던 오후, 낙엽보다 가벼운 작별, 가을은 봉투를 바라보다가 아주 작은 웃음을 지었어요. 고마워요. 다음 계절에게 부담을 남기지 않고 갈 수 있겠네요. 달곰씨는 조용히 말했어요. 모든 계절은 지나가지만 지나간 계절도 가끔 돌아오거든요. 그 말에 가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문 밖으로 나가기 전 창밖에 손을 뻗어 작은 바람 하나를 남기고 갔어요. 그 바람은 천천히 수선소 안을 감싸며 낙엽처럼 무언가를 내려놓고 떠나는 법을 알려주는 듯 했지요. 그날 밤 수선소의 불빛은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켜져 있었답니다. 계절조차도 마음을 잠시 맡기고 가는 곳. 달빛 수선소는 오늘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조용히 꿰맺고 있었어요. 달빛 수선소는 오늘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조용히 꿰맺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밤 달빛이 흐릿하게 깔린 골목에 조심스러운 발걸음이 들려왔어요. 이번엔 작고 마른 어깨를 가진 노인이었어요. 노인은 걸음을 멈추고 수선소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문을 열었지요. 여기 꿈도 고쳐주나요? 달곰씨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그리고 노인을 가게 안쪽 쿠션이 푹신한 의자에 앉게 했지요. 노인은 작은 천 가방을 꺼냈어요. 가방 안에는 여러 개의 낡은 종이 조각들이 들어있었어요. 그건 오래전 쓰다, 만일기, 접다, 만종이 비행기, 그리고 반쯤 지워진 연필 드로잉이었어요. 어릴 적 꾸었던 꿈인데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다 잊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며칠 전 정리를 하다 서랍 한 구석에서 이 조각들을 주웠답니다. 달곰씨는 조각들을 조심스레 펼쳐보았어요. 어떤 건 색이 바래 있었고 어떤 건 테두리가 찢어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꿈의 온기가 남아 있었어요. 이건 아주 오래된 꿈이에요. 노인은 조용히 말했어요. 누군가에게 말한 적도 없고 이제는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버릴 수가 없네요. 달곰씨는 부드러운 실과 바늘을 꺼냈어요. 그리고 꿈의 조각들을 조심조심 꿰맺기 시작했어요. 한 장은 비밀스러운 직업에 대한 상상이었고 다른 한 장은 먼 나라에 가보는 꿈이었어요. 그 꿈들은 시간이 흘러 색이 바래 있었지만 달곰씨는 그 위에 기억의 실을 덧댔지요. 꿈은 사라지지 않아요. 달곰씨는 말했어요. 다만 자리를 옮겨 머물 뿐이에요. 지금은 마음의 깊은 곳에서 다시 떠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수선이 끝난 종이 조각들은 작은 병 안에 차곡차곡 담겼어요. 그리고 그 위에 라벨을 붙였지요. 다시 꺼내도 괜찮은 꿈들. 노인은 병을 받아들고 한참이나 말이 없었어요. 그저 손끝으로 유리 표면을 천천히 쓸었지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이 병은 제 책상 위에 놓을게요. 매일 아침 한 번씩 들여다볼 수 있게. 달곰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노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덧붙였어요. 정말 오래전엔요, 제가 수선소 같은 곳을 만들고 싶었답니다. 마음을 고치는 가게. 그게 제 어릴 적 꿈이었거든요. 달곰씨는 그 말에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찻잔을 내밀었어요. 그 꿈, 지금 이 순간 이곳에 도착했네요. 그날 밤 달빛 수선소엔 유난히 긴 찻향이 머물렀어요. 그리고 그 향은 마음을 꿰매는 바늘보다도 부드럽게 노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답니다. 수선소는 그 밤도 누군가의 오래된 꿈을 조용히 간직했어요.